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하이엔드 원그룹 에스프레소 머신 크램1이라는 놈을 들고 왔습니다. 대여를 받았거든요. 깨끗하게 쓰고 반납해야 됩니다. 일단 이놈 가격이 제가 좀 검색을 해보니까 300만원 후반대입니다. 자, 원그룹 머신 치고는 좀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하이엔드급 기능을 집어넣었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 가격이면 약간 납득이 되는 수준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그 원그룹짜리 하이엔드급 머신들, 달라꼬르테 미나, 뭐 슬레이어 원그룹, 시네소 원그룹, 키스 바드 웨스턴의 스피드스터, 라마르조코 GS3 뭐 이런 모델도 있겠네요. 그래서 그 가격대를 생각해보면 이 녀석은 조금 저렴한 편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이놈 같은 경우에는 구입을 하게 되면 따라오는 구성품이 포토필터나 템퍼, 피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따라와요. 그리고 뭐 바스켓도 다양한 종류를 주고 있습니다. 본인의 추출 스타일에 맞게 바스켓을 교체하면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의 외관을 한번 보게 되면은 일단 제일 먼저 보이는 이 그룹 패드, 회마 261 그룹 패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옆에 이 패들도 그대로 붙어 있죠. 올리면 추출, 내리면 추출 스톱. 그리고 왼쪽에 스팀 노즐, 오른쪽에 온수 노즐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 위쪽에 보면 지금은 전원을 켜지 않았기 때문에 켜져 있진 않지만 이 액정이 하나 있거든요. 이 액정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가지고 조작을 하는 건데 제가 이걸 보면서 약간 느낀 거는 이 261 그룹 패드 같은 경우는 머신을 키면 전체적으로 다 뜨거워져요. 근데 제가 이 밑에 버튼을 이렇게 누르려고 하면 잘못하면 데일 수도 있어요. 데이면 뜨겁거든요. 화상 입습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그룹 패드가 좀 내려가든 이 액정이 좀 올라오든 둘 중에 하나는 하면 좋겠다. 물론 위에서 이렇게 누르면 될 일은 없겠지만. 그리고 이 부분은 전원이에요. 올리게 되면 전원이 켜집니다. 자, 그리고 이 위에 뚜껑을 이래 열어보면은 이 잡아 당기면 이런 물통이 나옵니다. 이 물통에 물을 넣어서 사용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요렇게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머신 뒤에 보면은 급수를 할 수 있는 그 구멍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냥 꽂아서 쓴다면 직수로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통에 차가 쓸 수도 있고 직수로도 쓸 수 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그 부분은 좀 마음에 듭니다. 자, 그리고 배수 쪽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자석으로 돼 있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찰칵 달라붙습니다. 일반적인 가정용 머신들에 비해서 이 배수 쪽이 이래 딸랑 들어서 보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물을 좀 많이 이쪽에 흘린다고 해도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부분은 좀 마음에 드네요. 저는 약간 이런 큰 게 좋아요. 근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 밑에 요 구멍만 열어주게 되면은 바로 배수 라인을 연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놈 같은 경우에는 딸랑딸랑 내가 들고 다니면서 아무 때나 얹혀놨고 써도 되지만 직수 배수를 연결해서 고정시켜 놓고 써도 된다는 거죠. 매장에서 써도 될 거고 어디 커피 케이터링 같은 걸 나가서 써도 될 거고 여러모로 활용도가 좀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을 보면 이 가운데가 분리돼 있죠. 요래 들면 쏙 빠지거든요.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이거 왜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 컵 사이즈를 더 긴 걸 넣을 때 넣기 편하라고 이렇게 파놓은 걸까?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의도도 있겠지만 이 자리에 저울이 들어가라고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포토필터 꽂혀 있는 상태에서 저울도 놓고 잔도 올리면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놈을 빼대고 저울 놓고 잔도 올려라, 요런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앞쪽에 이 부분이 지금 영상에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요렇게 일자로 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경사가 있습니다. 끝부분이 딱 꺾여 있어요. 이 꺾여 있으면 뭐가 좋냐면 이 부분을 통해서 이 바텀리스 포토필터를 갔을 때 추출되는 거를 요렇게 스가 볼 수 있습니다. 딱 지금 제 위치가 딱 보이는 위치거든요. 요게 거울처럼 지금 반짝반짝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걸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없다면은 떨어지는 걸 볼 때 요래 보거든요. 그래 되면은 허리도 아프고 좀 힘들죠. 요런 세세한 부분을 신경 써놓은 거는 뭐 썩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저는 머신을 볼 때 제일 먼저 보는 거는 보일러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멀티 보일러라고 합니다. 보일러가 두 대예요. 스팀이랑 온수 보일러 한 대, 커피 추출 보일러 한 대. 보일러가 두 대라는 소리는 내가 보일러의 온도 제어를 하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열교환기 방식, 그러니까 보일러에 열교환기가 팍 박혀있는 이런 방식들은 추출 온도가 제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조금 디테일하게 제어하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멀티 보일러 형식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요 놈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스팀 보일러, 앞쪽에 커피 보일러가 있는데 이 커피 보일러로 들어가는 물이 찬물이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스팀 보일러에서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스팀 보일러에서 빠글빠글 끓고 있는 뜨거운 물이 커피 보일러로 넘어가기 때문에 온도가 막 떨어지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다는 거죠. 굉장히 안정적으로 온도 제어를 해준다고 합니다. 펌프는 로타리 펌프입니다. 근데
이 옆에 이상한 게 한 개 달려있어요. 뱅글뱅글 돌릴 수 있는 그런 버튼이거든요. 돌리기만 되는 게 아니라 이 버튼은 눌러지기도 됩니다. 이게 뭔지는 제가 좀 이따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오, 이 느낌 좋네. 잘 만들었네. 자, 이렇게 외관을 한번 대충 봤는데요. 사실 제 느낌은 와, 엄청 예뻐, 엄청 고급스러워 이런 느낌은 아니긴 합니다. 이렇게 생긴 머신들은 우리가 얼핏 많이 본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디자인이긴 해요. 특히 이 페마 261 그룹 헤드를 쓰는 머신들은 많죠. 그렇기 때문에 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언급드렸던 뭐 그 1000만 원에 육박하거나 1000만 원이 넘는 그런 머신들은 보면 디자인이 야, 좀 있어 보이네 이런 느낌이 확 들거든요. 아니다, 이것도 엄청 예쁘구만 뭔 소리 하노 하실 수도 있으니까 뭐 개인의 취향으로 넘어가기로 하죠. 자, 그러면 요 놈, 이 버튼을 이제 올리갖고 예열을 한번 해볼 낀데요. 자, 전원선을 이제 꼽을 낀데 보시면 그냥 220V입니다. 아무 때나 220V에 꼽아가 쓰면 됩니다. 자, 그럼 버튼을 이제 올려볼게요. 자, 지금 온도가 뜨가 있습니다.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위에 게 커피 추출 온도, 밑에 게 스팀 온도예요. 얼마나 걸리는가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 지금 보면 95도고 밑에는 56도입니다. 95도까지 올라간 시간은 4분 58초 혹은 5분 정도의 커피 온도는 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6분 32초, 33초가 넘어가고 있는데 스팀 온도가 지금 64도를 넘어가고 있거든요. 이게 왜 이러냐라고 알아보니까 이 두 개가 상업용 머신처럼 동시에 올라가진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라고 하면 이 두 개가 동시에 올라가게 되면 두 개의 히팅 코일이 동시에 돌기 때문에 전기를 너무 많이 쓴다고 해요. 그러면 가정에서 쓰기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용량이 나오기 때문에 커피 추출 온도 먼저 올리고 그 다음 스팀 온도를 올린다고 합니다. 자, 온도 지금 122도, 123도 올라갔습니다. 10분 40초가 넘어가고 있네요. 괜찮습니다. 이 정도 시간이면 저는 만족스러워요. 10분 만에 두 개 다 보일러가 올라간다는 거는. 자, 스팀 잘 나오는지 확인해 볼까요? 아주 좋네요. 빵빵합니다. 자, 이놈이 이제 왜 하이엔드라고 불리는지 그 이유를 한번 알아봐야 될 건데요. 이 버튼들 4개가 있죠. B라고 되어 있는 요 놈이 바리스타 모드입니다. 이 버튼을 눌러보면 뭐 여러가지 그림들이 보여요. 이 다양한 기능들을 나타내 주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여기서 실제로 쓸 거는 요 놈입니다. 요 놈. 이 그래프 모양. 이걸 딱 누르게 되면 이 화살표 오르락 내리락을 체크해 볼게요. 체크하면은 V가 뜹니다. 한 번 더 하면 X, V, X. X는 안 쓰기다. V에 체크를 해놓고 넘어가게 되면은 12초가 나오죠. 이거 같은 경우는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조절이 가능해요. 최대 20초까지 조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뭐 10초 정도로 해놔볼까요? 자, 그러고 나서 홈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이놈을 추출 패드를 올려서 제껴보면은 10초 동안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소리의 변화를 느끼셨는지 모르겠네요. 뭐 자동차나 비행기 날아가는 소리 나죠. 이건 뭐냐라고 하면은 이 모터에 들어가는 전압을 조절한다고 합니다. 이 로터리 펌프에 전압을 얼마로 넣을 거냐 그거를 설정해서 그 시간 동안 점차 상승하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방금 전에 제가 10초라고 한 거는 10초 동안 하고 점차 상승을 하게끔 그렇게 세팅을 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뭐 15초로 설정을 한다면 15초 동안 점차적으로 상승하는 요런 패턴을 보여주겠죠. 5초로 설정하면 더 짧게 그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5초로 한번 설정을 해볼까요? 자, 한 번 더. 그리고 보면 요 크레머는 재밌는 게 초, 미리 두 가지로 게시를 해줘요. 제가 다른 머신들 많이 써봤는데 보통은 초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얘는 추출된 미리수도 나오는 게 재미가 있네요. 자, 방금 보신 이 기능을 뭐라고 하냐면 GSP라고 해요. Gradual Soft Pre-Infusion이라고 하네요. 뭐시 어렵노? 자, 이 GSP가 달려있으면 뭐가 좋냐, 뭐 별것도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요 밑에 포토필터에 커피퍽이 달려있겠죠. 이 커피퍽을 바로 구바의 압력으로 딱 때리는 게 아니라 천천히 적셔주면서 추출을 이끌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인 추출이 가능하고 좀 더 높은 수율을 뺄 수 있다, 요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나 그런 거 귀찮다 안 쓸래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꺼버려도 돼요. 요렇게 V 돼 있는 거를 X로 바꿔비면은 나는 안 쓸래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끼면 바로 최대 전압으로 추출을 해버립니다. 그죠? 소리가 다릅니다. 네, 보신 대로 바로 이렇게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쓸래 안 쓸래를 선택해서 하면 좋겠죠.
시작. 자, 그러면 이 크레머는 GSP 기능만 있냐라고 하면 그게 아니에요. 또 하나의 기능이 더 있습니다. 가변압이 돼요. 가변압. 한번 볼까요? 자, 이 다이얼을 이용해서 이제 조절을 할 수 있는데요. 이걸 돌리게 되면 이 액정이 바뀌어요. 돌려보면 이 액정이 레시피 1이라고 뜹니다. 또 돌려보면 2, 3, 4, 5. 자, 근데 이 레시피를 선택하기 전에 내가 이 버튼을 그냥 꾹 눌러보면은 얘가 패드를 올리세요라는 그림이 나옵니다. 제가 올려서 진행을 하면, 자, 2바부터 시작하죠. 자, 이때 제가 다이얼을 돌리면 압력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최대로 올려보면 8바까지 올라갑니다. 자, 반대로 낮춰 볼게요. 쭉 떨어지죠. 자, 2바까지 떨어지네요. 더 이상 떨어지진 않아요. 자, 그럼 여기서 내가 스톱, 그러고 다시 버튼을 누르게 되면 레시피 1이라고 뜹니다. 여기에다가 저장하느냐, 2번에 저장하느냐, 3, 4, 5 선택해서 저장할 수 있어요. 휴지통도 있죠. 버려버리라, 이 레시피 쓸데없는 거다,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1번에 저장해 볼게요.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나면 제가 다이얼을 돌려서 이렇게 레시피 1번 선택을 누른다면 올려라 떴을 때 올리게 되면 제가 방금 전에 했던 그게 그대로 적용을 해요. 끝나고 나면 알아서 멈추냐 했을 때는 멈추진 않더라고요. 여기 지금 깜빡깜빡하면서 패드를 내리세요 뜨거든요. 요때 이렇게 내려주는 거죠. 저는 이거를 압력을 최대한 낮추면 0바로 가면서 알아서 꺼지려나 이 생각을 했는데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사용자가 내려서 꺼줘야 돼요. 자, 방금 전에 한 이 레시피 내가 한번 그래프로도 보고 싶다면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레시피 1번 들어가서 보면은 이게 지금 몇 바로서 이렇게 움직였다, 요런 게 다 보입니다. 요 그래프를 보면서 아, 방금 전에 내가 추출을 요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약간 시네소 MVP 하이드라 같은 느낌도 조금은 듭니다. 시네소 MVP 하이드라 같은 경우에도 다단 램핑이라고 해서 이렇게 단계별 상승하고 하강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요 놈은 좀 더 자유롭게 이 다이얼을 돌리면서 설정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총 3가지 모드를 놓고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처음 보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올리면 9바로 추출되는 버전, GSP를 작동한 버전, 그리고 방금 전에 가변압을 작동하는 버전. 그럼 GSP와 가변압을 동시에 쓸 수는 없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동시에는 작동이 안 된다고 합니다. GSP면 GSP, 방금 가변압이면 가변압, 이렇게 내가 선택을 해서 쓰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스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셔가지고 스팀 한번 치볼게요. 이 스팀은 구멍이 3개예요 역시 예상은 했지만 예상대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이게 지금 스팀 보일러가 따로 있는 모델이죠. 이런 모델은 안 써봐도 좋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역시나 그냥 상업용 머신하고 거의 흡사하게 스팀이 치집니다. 뭐 제가 지금 쳐본 느낌으로는 그냥 일반적인 상업용 머신하고 똑같이 치집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크레몬 사용을 해봤습니다. 사용하는 며칠 동안 굉장히 재밌었어요. 이 GSP 그리고 가변압 모듈 쓰면 쓸수록 야, 이거 참 재밌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저는 예전에 시네소도 써봤고 지금 달라코르트 XT를 쓰면서도 뭐 이런 유량을 조절하면서 그런 재미를 느끼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원그룹 머신에서 이 가격대에서 이런 기능을 넣어놨다는 게 만족스러워요.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300만원 후반대 뭐가 이리 비싸냐? 또 누군가는 야, 300만원 후반대 가격에 이 기능을 다 넣어놨다고 굉장히 가성비 좋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사실 가성비가 좋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뭐 이거는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판단은 각자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랩실이나 이런 데 쓰기에 딱 좋을 것 같아요. 교육용으로는 거의 뭐 왔답니다. 그리고 오늘 제 영상에 에스프레소 수출한 영상을 많이 안 넣으려고 해요. 사실 여러 가지로 테스트를 해보고 촬영도 했지만 조금 무의미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GSP 5초 줘봤습니다. GSP 10초 줘봤습니다. 요런 거를 넣어봤자 각자 사용하는 원두가 다를 수 있고 그 원두의 디게이싱 상태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추구하는 맛도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계속 변수를 좀 해서 수출했던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여드리는 게 큰 의미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편집하면서는 다 빼버리려고 생각 중이에요. 그냥 이 크레머는 이렇게 기능을 쓰는구나, 이 기능을 통해서 이런 추출을 할 수 있구나, 이 정도만 아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이놈을 반납해야 되는데 조금 아쉽긴 하네요. 뭐 사용기간이 며칠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내구성이나 이런 부분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며칠 동안 사용해 본 결과는 뭐 나름 만족스럽습니다. 재밌어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빠이빠이.